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금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산업은행이 오늘 이사회를 열어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넘기는 안건을 가결하고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노조는 밀실 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이지만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인권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가정폭력이 일상이 됐지만 도움의 손길은 멀기만 합니다. 경상남도 산하기관들이 업무 추진 뒤로 직원끼리 회식을 하고 결제도 받지 않고 수천만 원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왔습니다. 진주 삼성교통노조가 전면 파업을 중단하고 오는 11일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47일 만에 파업은 접었지만 최저임금 보장 투쟁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이 오늘 이사회를 열어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넘기는 안건을 가결하고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종 인수는 빠르면 올 연말쯤 마무리될 전망인데 노조는 밀실 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산업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현대중공업그룹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매각을 위한 본계약도 체결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중간 지주사인 합작법인을 만들고 산업은행이 주식을 현물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새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변수는 있지만 현대중공업은 이달부터 대우조선 실사를 시작해 올해 말까지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조는 매각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 노조는 서울 상경 집회를 열고 일방적인 밀심 매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 조선소의 인력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경남과 부산 지역 협력업체들의 몰락을 초래해 지역 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정상화된 대우조선을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현대자본에게 헐값에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우조선 노조원들은 산업은행 진입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빚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인터넷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오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2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며 보석 신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와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이지만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인권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출산을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하고 가정폭력이 일상이 됐지만 도움의 손길은 멀기만 합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으로 시집온 필리핀 국적의 애나 씨. 결혼의 기쁨도 잠시, 출산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댁 식구들의 구박을 견뎌야 했고 결국 일방적으로 이혼까지 당했습니다. 애 못 낳았어요. 시어머니 뭐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남편까지는요. 애 못 낳아서 저 책임인데요. 9년 전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국적의 이 여성도 육아에는 관심도 없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다 술만 먹으면 욕설까지 퍼붓자 견디다 못해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신용 불량하고 아들 아팠으면 5번 정도 이번 관심도 안 넣고 저녁도 술 먹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결혼 이주 여성 10명 중 4명 이상은 가정폭력을 경험했고 이 중에서 성적 학대를 당한 여성도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이주 여성들은 폭력을 당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기관을 잘 모르는 데다 남편 없이는 체류 연장과 국적 취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체류적 약점이라든지 또는 법적, 제도적 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자신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각 지역의 이주민 지원 기관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들
쉬쉬하지 마시고 억누르지 마시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센터들한테 다 있으니까 그 센터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경남은 결혼 이주 여성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곳이지만 이들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제도 개선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창원시가 제111회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출근하는 여성 직원들에게 장미와 빵을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마련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세계 여성의 날 상징 색깔인 보라색 옷을 입고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뜻하는 장미와 생존권을 뜻하는 빵을 나눠주며 공직사회의 양성평등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도내 여성단체는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미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를 외치며 여성의 생존권과 존엄성을 위협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미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지자체 산하기관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실태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업무 추진비로 직원끼리 회식하고 결제도 받지 않고 수천만 원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부정 사용 실태를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탐사기획팀 정영민 기자입니다. 한 해 2,400만 원을 쓰는 경남 테크노파크 원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8월 두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이 간담회를 연 뒤 저녁 식사를 했는데 식사비 35만 2천 원을 내부 결제도 받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회의 참석자들과 식사를 한다고 내부 결제를 받은 뒤 부서 직원끼리 회식하며 120만 원을 쓰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당일날 결제를 이제 저기를 했는데요. 이게 좀 본인 말씀을 결제가 좀 늦어진 것 같아요. 경남개발공사 사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도 제멋대로였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모두 46차례에 걸쳐 지급 대상이 아닌 지역 정치인 등 외부인의 축의금을 한도액을 초과해 모두 470만 원을 부당 사용하는가 하면 집행 명목도 없는 기부금 등에 4,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경상남도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사용됐죠? 그때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처리가 돼서. 경남 신용보증재단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외부기관 자녀 결혼식 등의 경조사비로 한도액을 초과해 지급한 내역이 수두룩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10년 가까이 특정 꽃집에서만 한 해 수백만 원어치의 화환을 구입하기도 하고 사전 결제도 없이 무려 540차례에 걸쳐 6,300만 원을 부당 사용하게 됐습니다. 주회장님이 업무 추진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 좀 위험했습니다. 자체 기준을 마련을 해서 이제 그 5만 원 초과 안 하도록. 이 밖에 창원과 진주, 거제와 김해시 산하기관 대부분이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집행 목적이나 사용 시간과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장들이 업무 추진비가 이게 쌈짓돈이 아니라는 것, 공적 비용이다라는 건 명확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도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산하기관장들의 업무 추진비에 대한 감사는 3년에 한 번이 전부입니다.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진주 삼성교통노조가 전년 파업을 중단하고 오는 11일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47일 만에 파업은 접었지만 최저임금 보장 투쟁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삼성교통노조가 전면 파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오는 11일 월요일 오전 5시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1일 파업 돌입 이후 47일 만입니다. 삼성교통노조는 그러나 최저임금 보장과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투쟁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분 파업과 집회, 선전전 등으로 투쟁 방식만 전환하고 철탑 고공농성도 유지합니다. 진주시는 파업을 풀면 대화하겠다고 줄곧 밝혔지만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삼성교통노조는 어제 진주시의회에 합의안을 전달했지만 최저임금이 고려된 사회적 비용 보장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 부분을 반영한
운송원가를 재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거부됐죠. 삼성교통 노조의 업무 복귀로 진주시의회 삼성교통조사특위의 구성과 활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제대로 풀고 시내버스 문제의 대안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업에 관련된 일뿐 아니라 버스 문제 전반적인 것을 관심 있게 알아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시 운전대를 잡겠다는 삼성교통 노조. 이제 약속대로 진주시가 대화에 직접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서현식입니다.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를 돌며 주차된 차량만 훔쳐 달아난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 한 달 새 8대를 훔쳤는데 최신 차량들은 문을 잠그지 않으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위를 살피더니 승용차 앞에 멈춰섭니다. 문을 열려던 순간 차량이 지나가자 황급히 뒤로 숨습니다. 잠시 뒤 문을 여는 데 성공한 이 남성, 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경찰에 붙잡힌 40살 윤모 씨가 지난 한 달 동안 훔친 차량은 모두 8대. 차량 안에 있던 현금까지 털어 모두 1억 5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최신 차량들은 문을 잠그지 않으면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백미러가 접히지 않는 차량은 시정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차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차했고, 특히 차 안에 자켓 그대로 있는 경우 차량까지 절차했습니다. 창원의 한 사설 주차장입니다.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등 5곳에 주차된 차량을 확인한 결과 3대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 깜빡하신 건가요? 깜빡했는가 봐요. 지난해 9월과 10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차량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친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출소 2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윤 씨를 구속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방안 토론회가 오늘 서부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엔 도청 관련 부서는 물론 창원과 김해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도로 살수 차량의 임차 비용을 시군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발전 분야 감축을 위해 삼천포 화력 5, 6호기를 오는 6월까지 일시 가동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창녕군 유어면 우포 일대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창녕군이 가축 이동 제한 명령을 내리고 긴급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가축 이동이 제한되는 농가는 168곳으로 창녕군은 우포늪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소독을 벌이는 동시에 올봄 야생 방사를 앞둔 따오기 보건센터의 방역도 늘리는 등 다음 주 확인될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남겨놓고 각종 모임에서 식비 76만 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후보자들의 공정 경쟁을 방해한 행위라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가운데 이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에 열립니다. 제37회 경남연극제가 오늘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23일까지 경연을 펼칩니다. 올해 경남연극제는 다시 삶을 노래하다란 주제로 13개 지부 14개 극단이 참가해 하루에 한 편씩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작품을 무대에 올립니다. 대상을 수상한 작품은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4회 대한민국 연극제에 참가 자격을 얻게 됩니다.
창원시 구산면 남포해역에 오늘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폐류 독소가 검출돼 폐류 채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창원시가 예년보다 한 달가량 일찍 폐류 독소 상황 관리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창원시는 바닷물 수온 상승으로 폐류 독소 발생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폐류 독소 종합 상황반과 해상 지도반을 꾸려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통과 메스꺼움, 구토와 같은 식중독 증상을 유발하는 폐류 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폐류 채취 금지가 유일한 예방법입니다. 임금 상승을 요구하며 9일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오늘 경남도청 앞에서 임금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경남지방노동위 조정을 거쳐 사측에 올해 임금을 18%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중부고객센터는 3.8% 인상을 제안하고 있어 임금 상승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달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경남도의회 특위가 김해 신공항 확장이 아닌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 항공대책특별위원회는 건의문에서 국토교통의 김해 신공항 추진 계획은 안전, 소음, 확장성 등 동남권 관문공항 최소 여건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중심의 편향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항다운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